해주신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시정운영 방향과 함께 당면한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성 8기 용인 특례시장으로 취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해온 지 오늘도 3년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용인 특례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들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해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교통 분야, 환경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가 발전하는 말 그대로 용인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역과 일부 여당 측 인사들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서남동면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당 측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지방 이전론에 용인 특례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이동 낭사업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는 손실보상이 시작이 됐고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보상률은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서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전혀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어제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나온 뒤 그쪽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생산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팔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용인 이동남사업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입니다. 이 국가산단과 원산면 SK하이닉스 일반 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영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책임윤리에 어긋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 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 책임을 간과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설비 소재사도 용인, 화성, 평택 등의 거점을 두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 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반도체는 생태계를 활용해서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 기업뿐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용인 북한산단 입지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 공장 생산 라인이라고 하죠. 생산 라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직접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매우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의 경우 장거리 운송을 하면 온도 습도의 변화나 진동으로 인해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클러스터에 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규모의 경제 법칙이 적용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매각 100 규모의 생산 능력 확보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탭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제조 인력이 서로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개별기업 혼자서가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설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산업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클러스터화 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고객사 수요 급증으로 향후 AI 반도체 수요는 용인 국가산단 결정 시점인 2023년 3월에 비해 현재 3배 이상 증가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 D램 시장 전망은 2023년 1분기 시점에 947억 달러에서 2025년 4분기 시점 2,783억 달러로 늘어난 만큼 올해 시장 전망은 더욱더 D램 수요가 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용인 국가산단 제1기 탭은 계획대로 2030년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된 나머지 5개 탭의 가동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게 옳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전력, 용수 등이 다량으로 소요가 됩니다. 용수의 경우 호남 지역은 공급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 함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출력 변동성,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요구하는 연중 무휴 저변동성
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고려해보면 발전량 변동폭을 보완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등 비용 부담도 매우 큽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할 경우에 97.4기가와트의 태양광 전력 생산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LH가 291제곱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 LH를 태양광 패널로 다 덮어도 97.4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97.4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LH 2.9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LH를 태양광 패널로 다 채운다면 그렇게 채워도 용인에 필요한 15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찬 새만금에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 등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송 보강 설비, 예비 보조 전원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설비 전력 15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발전한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LH 3배가량이 되는 부지가 필요한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기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을 잠시 다른 곳으로 좀 돌려봅시다.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 내 테이너시에 생산 라인 건설 발표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인허가가 났고 발표 7개월 만에 파일을 박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테이너시는 삼성의 주요 시설 완공에 맞춰서 임시 사용 승인, 안전기준 충족, 건물 상주를 위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및 폐수와 관련한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텍사스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의료, 소방, 경찰력 등 테일러 단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시 정부가 초기 용수 공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폐수 처리장 이용을 위한 시설 증설도 최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테일러 단지 주변 도로 정비 및 확장,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윌리엄스 카운티에서 직접 펀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하이웨이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이미 다 개통이 됐습니다. 삼성 하이웨이는 기존의 노후 도로를 테일러시가 직선화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테일러팩과 인근 주변 도로를 연결하여 물류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텍사스 내의 모든 지방정부가 각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정부는 판매세 이용세를 환급하고 카운티와 시정부는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고 교육자치부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국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정부가 선을 긋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올해 우리 용인에서 계속 진행해온 반도체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과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철도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원 체계도 잘 구축을 해서 우리 용인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그 기반을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역량에 인공지능 혁신 기능을 더해서 국가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시티를 비롯한 시의 서부 지역 업무 직구에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도시를 만드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우 특화 도시인 이동 공공주택 지구에 문화 여가 시설들을 넣어서 첨단 IT 인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를 조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사업, 경강선 연장 사업, 반도체선, 동탄에서 남사, 원산, 두발로 가는 거죠. 반도체선 철도 신설 등 주요 노선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동백 신봉선 신설과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분당선 연장 사업, 기흥대역에서 오산대역까지죠. 분당선 연장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기획재정부에 얼마 전에 윤철 부총리를 만나서 빨리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해서 예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원 속에 출범하는 용인 FC가 K리그2에 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인 FC의 활약을 통해서 시민들께 기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활용품을 내리기 금지됐습니다. 우리 용인에 소각장을 짓는 용인 그린 에코파크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구청 신축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정사 이전 및 확충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보다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보훈수당 연령 제한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계층과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무임용 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병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용인을 도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전년 대비 5.57% 1,856억 원 증가한 총 3조 5,174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은 809억 원에서 84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노후된 학교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초중고 입학준비금, 학생 통합 지원 등에 다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문화, 예술, 책 분야도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1,087억 원에서 1,144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문화인프라 조성, 스포츠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보건 분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돌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복지보건 예산을 1조 2,834억 원에서 1조 4,00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렸습니다. 안전 분야는 254억 원에서 351억 원으로 확대, 재난 대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 일상 속 안전 수준을 더욱더 높일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 철도 구축 예산도 중간축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철도 분야 예산은 2,552억 원에서 2,75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신설 철도망 추진, 버스 서비스 개선,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미래 교통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개발 분야 예산도 1,093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을 속도감 있게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올해도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서 더 많은 일을 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국도비 교육재원 등 2,799억 원을 확보해 재정의 한계를 넘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가 온사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 삼성전자가 이동남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 등을 투자하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조 개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규모인 이 같은 투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경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이동남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3년 7월 이동남서 국가산단과 의사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당초 122조 원의 투자 계획을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처음에 300조 원 투자로 생산 라인 5기를 건설하겠다고 2023년 3월에 밝혔지만 2024년 초 계획을 생산 라인 6기 건설 투자 367조 원 확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6기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을 받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동 남사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인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 전력 용수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 평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입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단 회의에서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 보상 확대, 이주자 승계지원, 이주자 택지 마련, 이주기업 산단 조속,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선 확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속도가 생명이기에 시가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결과 국가산단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시작된 보상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 이상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10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는 삼성전자가 용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 승인, 보상 착수,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까지 진행된 삼성의 국가산단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안호영 등 호남에 계신 분들은 직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SK 일반산단 용수 전력 공급 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삼성 국가산단에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SK 일반산단 제1기 팹의 일부 클린룸이 완성이 돼서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2028년 하반기에는 삼성 국가산단 제1기 생산 라인이 착공되게 됩니다. 이런 스케줄을 무책임하게 흔든다면 어느 곳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경쟁국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새만금에 갈 수도 없으려니와 외국이 경쟁국이 좋아할 일을 왜 새만금 쪽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선동을 하고 계시는 일부 정치인의 책임은 정말 막중하다. 그분은 어떤 책임을 지려고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30년 하반기에는 삼성 국가산단 제1기 생산 라인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플랫폼 시티와 미래용 단지도 이때 준공이 됩니다. 2031년 하반기에는 삼성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인의 미래혁신 거점인 플랫폼 시티는 약 83만 평에 8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뒤 부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30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데 1만 세대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교육과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 관련 R&D 시설, 호텔, 컨벤션 시설 등의 입주로 모두 5만 5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는 GTX A 구성역과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 JC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신호 구속역 일대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GTX A와 수인 분당선과 연계한 복합 환승 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용인에는 없는 나이스 산업 관련 시설들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시설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의 R&D 시설을 위치해서 이동남사 삼성 국가산단과 본산면 SK 일반산단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에는 소재부품 장비 분야 국내 기업 92개사가 모두 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입주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무량 기업들이 용인으로 몰려드느냐에 따라 반도체 관련 무량 기업들이 용인으로 몰려드느냐에 따라 용인은 반도체 첨단 산업 도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이제 문서의 계획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동 남사 일대에 360조 원을 투자하여 6개의 생산 라인을
조성할 계획임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온 3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상단에 600조 원을 투자해서 4개의 생산 라인을 세우게 됩니다. 2025년 6월 말 이곳에 제1립팹 착공이 시작된 지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727억 원 정도의 용인의 지역자원, 인재 장비, 자재 등이 사용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4년 SK 측의 시와 내전 후각의 정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 반도체 프로젝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고 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완료된 내비 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 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 및 수용, 기반 시설 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중국 등 후발 주자에게 추월당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최대의 자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상단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상당히 진전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 프로젝트입니다. 인허가 예타 면제 등 핵심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6년 하반기 착공, 2030년 하반기 제1기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반도체 산업 속도전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주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초미세 공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등 인재입니다. 이들에게 주거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직장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어있을 겁니다. 용인은 이미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인재 영입과 인재의 안착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을 서울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의 치명적 리스크로 이어져서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용인에서 추진 중인 국가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는 일, 그래서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실행이 시작된 용인에서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세계적 장비 기업부터 국내 강소 기업까지 이미 용인의 둥지를 풀고 집결하고 있습니다. 랜 리서치 코리아가 지곡동의 본사와 R&D 센터, 트레이닝 센터를 이전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인 고영 테크놀로지도 서울에서 본사와 지주회사를 수지구 상현동으로 옮겼습니다. 국가산단 목적을 제1 용인 테크노밸리에는 110여 개 기업이 이미 주해있고 인접한 곳에 제2 용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 또한 지난해 11월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의 한국법인, 도쿄 일렉트론의 한국법인, 저스텐, SNS텍, 라몬테크, 신성 ENG 등의 반도체 산업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이 장관 준공이 마무리가 됩니다. 남사업 통상 일반 산업단지에는 서플러스 글로벌 중고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세계 1위인 서플러스 글로벌 클러스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온3년 일반 산단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반도체 협력 일반 산업단지와 온삼2 일반 산업단지를 보면 반도체 협력 일반 산단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모닝 IPS 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입주를 결정을 했습니다. ASML, 세계 제1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도 이곳에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온삼과 온삼2 일반 산단에는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R&D 센터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노엑스코리아, STA이어 등의 반도체 기업이 STI 등의 반도체 기업이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능미래연구단지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네스가 R&D 센터 건립을 결정을 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저희도 양진현 제1산업단지에는 주테스와 주PTC, SNC 솔루션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지도를 시가 만들어서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처럼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읽을 게 많이 남았는데 이쯤에서 자료를 배치하고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제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